인텔 PC와 맥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모두 호환할 수 있는 공유기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렇게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윈도우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스마트폰도 이렇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과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기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실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퀵쉐어 같은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거나 아니면 에어드랍 같은 아이폰에서 지원하는 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기 간에 전송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아이폰 같은 곳에 자료를 전송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메신저의 단점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에 많은 사진도 가지 않을 뿐더러 동영상의 용량이 길면 보낼 수도 없고요. 간다 하더라도 원본보다 안 좋은 질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인텔 PC와 맥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모두 호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랜드랍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 모든 OS를 지원한다는 것과 GitHub에 등록되어 있는 오픈소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프로그램 설치만 하면 끝! 별도로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네트워크 안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법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윈도우즈 버전 한번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LANDROP를 검색해 주시면 랜드랍.app이라고 나온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다운로드에 대한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윈도우즈 버전은 0.4.0 버전이죠. 그 외에도 저희가 볼 수 있는 iOS, 안드로이드, 맥OS, 리눅스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그럼 바로 압축 파일이 보이죠? 저장된 파일은 바로 압축을 풀어서 실행만 해주면 됩니다. 설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랜드랍.exe 실행을 해주게 되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트레이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곳에 별도의 박스가 올라오게 되고요. 이곳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보내고 싶은 파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팅에 들어와 보시면 세팅의 디바이스 네임이라고 있죠. 이곳에서 컴퓨터나 네트워크 상에서 구분하기 쉬운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도 따로 지정을 해주시면 그쪽으로 이제 파일이 넘어가게 되고요. 안드로이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마켓에선 별도로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사이트로 진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된 파일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안심하고 설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열기 해주면 되고요. 열기가 되면 이곳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을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좀 변경을 해 놓을게요. 노트 10으로 변경을 해 놓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디바이스에 SEC라고 되어 있는 거, 노트북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노트북이 현재 보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이폰에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별도로 APK나 이런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앱스토어에서 바로 검색을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랜드랍이라고 조회를 해주시면 검색된 프로그램 이곳에서 설치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른 스토어보다 아이폰의 앱스토어는 인증되지 않은 파일들 등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노트 10 아까 안드로이드에 설치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아이폰에서 한번 노트 10으로 파일을 보내보고요.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좀 큰 고화질 이미지를 20장 선택을 해서 한번 보내보고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된 파일에서 노트 10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노트 10에서 아이폰에서 파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20개의 파일, 전체 용량 200메가 정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수락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자료가 넘어오게 됩니다. 보내는 사람은 보낼 곳을 선택하고 받는 사람은 받을 거라고 수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행동이 모두 끝이라는 거죠. 파일들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파일 넘어오는 걸 보면은 40메가짜리도 있고 3메가짜리도 있고 뭐 여러가지 용량 파일들이 있는데 원본 그대로입니다. 정확하게 넘어온다는 거고요.
파일 전송에 걸린 시간은 1분 30초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안드로이드 노트 10에서 아이폰으로 데이터를 보내볼게요. 170메가 정도 되는 용량입니다. 용량은 좀 줄었죠. 42초 정도 소요가 됐네요. 자, 아이폰에서 윈도우로 한번 전송을 해볼게요. 이것도 동일하게 아이폰에서 사진을 선택해주고 윈도우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렇게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노트 10에서 보낼 때는 1분 30초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또 25초 정도 걸렸어요. 뭐 시간이 정말 대중 없죠. 뭐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게 정말로 체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셀렉트되어 있는 20개 파일 저거 어떻게 지우느냐? 간단합니다. 그냥 다시 실행해 주시면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을 선택해야 될 때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윈도우에서 아이폰 한번 전송을 해볼게요. 자, 1기가짜리 파일, 동영상 파일 하나 보내보도록 할게요. 용량을 조금 헤비한 걸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낼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보낼 매체 아이폰 샌드 버튼 눌러주고요. 그러면 아이폰에서는 SEC에서 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나오죠? 수락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1기가 파일 움직이는데 2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 윈도우로 한번 데이터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택되어 있는 고화질 사진 20장 이 상태로 바로 그냥 윈도우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네, 파일 넘어오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 바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데이터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비슷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로 사진을 20장을 한번 보내볼게요. 네, 큰 차이는 없었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맥북을 한번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같이 주고받아 볼게요. 맥북에서도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이트 접속을 해서요. 맥 OS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그러면 DMG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운로드 받은 파일 바로 설치를 해보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열기 눌러주고요. 네, 실행이 되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상자 박스가 나왔죠? 자, 동일합니다. 윈도우즈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단순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보낼 파일 선택하는 곳, 받은 파일 열어주는 곳, 세팅값 보는 거고요. 디바이스 네임은 기본값 그냥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고 다운로드 받을 곳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윈도우에서 한번 맥으로 보내볼게요. 데이터를요. 자, 선택을 해서요. 바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맥에서도 동일하게 데이터 넘어온다고 나오는 거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1분 50초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맥에서 윈도우로 한번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려주고요. 샌드 버튼 눌러서 자, 노트북 선택 보내기. 노트북에선 받기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자, 30초 이상 단축이 됐네요. 그러면 맥에서 안드로이드로 보내면 어떨까요? 수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보내볼게요. 1기가짜리 파일 얼마나 걸릴 것인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4분 50초. 이건 뭐죠?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 맥으로 보내면 또 어떨까? 자, 4분 50초가 걸렸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20초 정도? 그래도 뭐 시간 차이가 조금씩 생긴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네, 기기 간의 검증은 끝났죠.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유추는 해봤지만 이것 또한 뭐 네트워크마다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파일을 보내면 어떻게 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했던 200메가 파일 사진 20장, 자, 이거를 맥으로 먼저 보내놓고 수락은 누르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보내놓고 이렇게 보내기 창만 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노트 20에다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20 선택을 한 번 더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노트 10으로도 한번 보내볼게요. 이 파일을 노트 10으로도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자, 선택 보내기. 그리고 한 번 더 노트 10으로 보내볼게요. 자, 이제 각각의 매체에서 한번 확인을 눌러봐야겠죠? 전부 수락을 눌러주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동시에 파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총 3군데이지만 이제 한 대 기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2번 작업을 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또 파일 전송 중인데도 추가로 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여러 개거나 받는 사람이 많거나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공유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상당히 편한데 만약에 공유기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가족들과 여행을 나갔다거나 아니면 뭐 놀러 나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서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핫스팟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기기를 같은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만 해놓으시면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내부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얼마든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몇 번이든 보낼 수 있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호환성이 좋고 로컬로만 사용할 수 있고 로그인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장점을 똘똘 뭉치고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과 지인들과 데이터를 나누실 때 한 네트워크 공간에서만 모여 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 분은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